자, 이렇게 불법 사찰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받겠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만 할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하느냐. 지금은 감찰, 징계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국회가 당연히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물러서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법무부는 그 문제를 감찰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은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냈죠? 국정조사 네, 오늘 냈죠? 오전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에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4명 합쳐서 110명의 명의로 제출했고요. 그 국정조사 명칭은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이렇게 냈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직무배제 이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채널A 관련 의혹 그리고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이렇게 그 현 정부와 관련돼서 검찰과 연계돼 있는 의혹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서류는 내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 대표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최대 관심사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자,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 얘기했는데 또 하루가 지나면서 국정조사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건 분명해 보여요. 아무래도 이 검찰 또한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에 의해서 사법부를 사찰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또 이중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검찰의 수사가 또 공정성이나 독립성 시비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잠시 기다렸다가 아마 저희가 국정조사를 만약 한다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그 윤석열 총장 혼자 나와도 좋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혼자 나오셔도 좋고요. 둘 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아까 직무정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처분 신청한 것도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사법기관에서 항상 봤을 때 뭐 전에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그 선거 때 여론조작하셔가지고 징역 2년 받으신 분도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정 구속하지 않고 보석시켜주고 이랬거든요. 왜냐, 그것은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검찰총장도 내년 7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무정지는 풀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찰을 통해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그때 징계위를 통해가지고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이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불법 사찰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국정조사.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야당이 받겠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만 할 것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민주당에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정쟁의 소재로 삼으려 하느냐. 지금은 감찰, 징계를 하고 검찰의 수사를 의뢰했으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때다. 국회가 당연히 하긴 해야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물러서고 있습니다. 여당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법무부는 그 문제를 감찰하면서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찰과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응분의 조치가 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 책임자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중대 사안을 국회가 방치하거나 정치 게임으로 전락시키면 국회도 공범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는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국민의힘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은 국정조사 요구서까지 냈죠? 국정조사 네, 요구서 오늘 오전에 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에 국민의당 의원 그리고 무소속 4명 합쳐서 110명의 명의로 제출했고요. 그 국정조사 명칭은 법치문란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 이렇게 냈는데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직무 배제 이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채널A 관련 의혹 그리고 예전에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위증교사 사건 이렇게 그 현 정부와 관련돼서 검찰과 연계돼 있는 의혹 사건들을 총망라해서 국정조사를 하자 이렇게 서류는 내놨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법무검찰 제도를 온통 망가뜨려 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환영하고 민주당이 신속히 협의에 응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강하게 국정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뭐 대표의 말씀을 떠나서 지금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최대 관심사이고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정조사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자, 장경태 의원님,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가 먼저 국정조사 얘기했는데 또 하루가 지나면서 국정조사에서는 뒤로 물러서는 건 분명해 보여요. 아무래도 이 검찰 또한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이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에 의해서 사법부를 사찰한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하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만약 국회가 나서서 국정조사를 또 이중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 검찰의 수사가 또 공정성이나 독립성 시비가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잠시 기다렸다가 아마 저희가 국정조사를 만약 한다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의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일단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고 그 이후에 논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요, 그 윤석열 총장 혼자 나와도 좋고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 혼자 나오셔도 좋고요. 둘 다 나오셔도 좋습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저는 이제 국민들이 진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저는 아까 직무정지 관련해가지고 이제 가처분 신청한 것도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지금까지 이제 사법기관을 항상 봤을 때 뭐 전에 사례를 살펴보자면요. 그 선거 때 여론조작하셔가지고 징역 2년 받으신 분도 현직 도지사라는 이유로 사실상 법정 구속하지 않고 보석시켜주고 이랬거든요. 왜냐, 그것은 임기가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인데, 검찰총장도 내년 7월까지 임기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직무정지는 풀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찰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은 그때 징계위를 통해 가지고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이야기는 오늘 이쯤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